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체포면한 정진상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어제 저희가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알고 보니 검찰이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말고도 네. 체포영장을 함께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요. 앞서 검찰은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때처럼 네. 일단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네.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네. 이 영장이 막히면서 이런 계획이 조금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 궁금해지는 게 압수수색 영장은 나왔는데 왜 체포영장은 기각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정 실장 본인이 공개적으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아. 밝혔던 점이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정 실장 이게 기자단에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제발로 나오겠다는 사람을 굳이 긴급하게 체포할 이유가 없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압수수색도 저희 방송 시간에 이 전해드리기를 세 군데 자택, 당사, 국회가 있었는데 국회는 여전히 이제 검찰이 대기 중이고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국회 압수수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검찰 무려 10시간을 기다린 네. 끝에 국회 본청 압수수색도 마쳤습니다. 오전 8시 40분쯤 진입을 시도했다가 네. 이렇게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아.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네. 2시간 반 동안의 압수수색이 끝난 다음에 민주당 측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망신주기용 그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패로 끝났다. 그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 기록,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접속 기록,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문큼, 이것이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들은 정진상 실장의 혐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집에서는 2달치 출입 기록을 일단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압수물 분석해 검찰 조만간 구속영장도 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종료된 이후에 오늘에는 이 문장, 이 영장에 적힌 이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영장에 뭐가 적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네.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오. 표현을 적었다고 합니다. 네. 30쪽짜리 영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 70여 번 언급된 걸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나왔네요.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도지사일 때, 민주당 당대표일 때 네. 20년 이상 이 대표를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을 총괄했던 점을 이렇게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우영 위원장님. 사실 국정농단 사건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처음 나왔었죠. 그리고 이 법조 쪽에서는 이 공동체라는 말이 이번에 그다음에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공동체라는 말의 뜻은 결국 둘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검찰이 공범이라고 적진 않았어도 결국 둘은 공범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공범이냐 아니냐는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죠. 단어로 입증하면 안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네. 경제적 최서원 공동체, 씨로 개명을 했죠. 최서원, 네.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때 쓴 용어가 네. 묵시적 동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텔레파시도 아니고. 묵시적 동의. 네, 이게 상당히 그 법률적 용어로서는 네. 참 그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예요. 네. 정치인이 보좌관을 두고 오랫동안 그 보좌를 받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정치적 행위의 일환이십니다. 네. 만약 그 보좌관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 또 그것이 정치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은 네.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8일날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장에 지금까지 언론에는 계속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자금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네. 그 기소장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의 내용과 실제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정진상 그 실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은 하등 잘못된 점이 없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 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꾸 이렇게 오버해서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마치 선제적으로 범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과대 포장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은 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공범인지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과대 포장을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런 혐의를 어쨌거나 받고 있는 당사자인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장 어제 압수수색 중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직접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를 기자단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정 실장이 했던 이야기 보시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라며 무고함을 일단 주장을 했고 네. 자신을 향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결백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네, 이 당 차원의 움직임도 좀 함께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이 민주당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 간담회 열었습니다. 이 정치 탄압쇼다라는 입장인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검찰은 처음부터 무엇을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겁박하고 파괴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 쇼였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한 공작 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켜 결국은 총선과 다음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치 탄압과 검찰 독재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고 겨냥하고 있는 당사자죠.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반응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 당초로는 이제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해당 내용으로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 최대한 자제하며 우회적인 방식의 공격 이어가곤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짧은 6개월 동안 온갖 참사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로는 이제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촛불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전에 이 뭐 촛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퇴진을 얘기를 하는 이런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한 적은 있긴 하지만 야당 대표가 촛불을 언급을 한 건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이 대표가 장외로 나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당대표 입장으로서 네. 그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일대 변형을 일으켰던 촛불 시위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이재명 칼끝의 겨누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압수수색은 뭐냐면은 증거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적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은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검찰이 독단적으로 하거나 검찰이 창의적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소장에 뭐 이재명 등등 당대표 등등이 언급이 됐다 그러는데 압수수색의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 권한을 가진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판사가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압수수색에도 좋다라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법 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이든 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법원의 판단이 동질 판단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것인데 네. 이 부분들이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기에는 정치 탄압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비춰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자의적으로 좀 시기를 조율할 수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보아준 정치적 행보 자체가 상당히 의심을 낳기에 충분한 그런 행보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명쾌하게 본인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충분히 장외로 나갈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이 촛불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국정조사, 그러니까 헬로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민지숙 기자. 네. 이 보니까 민주당, 정의당 등 이 야당이 이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된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야3당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네. 이 요구서 본회의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네.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희가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 발언으로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마치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청문회 또 필요하다라면 특검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따라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네, 지금 국정조사 현실화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그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받은 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사실상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의 제출에 야3당이 함께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특검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주목할 대목입니다.